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감사원이 마치 판결문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 총 7천여 쪽에 달하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윤 총장에 이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총공세에 나선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현TV 운영자이자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네. 김대현입니다. 네, 대현TV 대표님. 오늘도 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테스 형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 네, 이게 인생이 좀, 뭐랄까, 더디게 간다, 좀 힘들게 간다, 이런 느낌이 날 때, 나훈아의 테스 형, 생각이 나네요. 네, 연말 콘서트 열리시잖아요. 나훈아님.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혹시 티켓팅 하실 건가요? 티켓이 비싸서 그건 못 갈 것 아,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감사 결과가 조금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문서, 이 참고 자료가 검찰에 넘겨졌는데 네, 네. 이 파장이 예상보다는 큰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로직, 그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이런 사안은 공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저항이 센 감사는 처음 경험해본다. 네. 네, 그 얘기인 즉슨 감사 결과를 취합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조금 아쉬웠던 대목 중에 하나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를 공표한 다음에 수사 참고 자료 정도로 준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기지가 발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네. 그러면 검찰이 그거를 누락시켰을 때는 검찰 스스로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 이를테면 마치 함정을 파놓듯이 해서 그 함정 속에 이 사안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외치면서 이 국정과제를 본인이 직접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통상부라든가 관련 기관, 부처들이 일사천리로 대통령 입맛에 맞게끔 자료를 생산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산자부,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여기가 감사원 감사 직전에 또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감사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뭔가 큰 흑막이 있구나. 이 조사를 하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분하다, 이렇게 감사원이 판단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감사원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탈원전 구호를 외치고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윗선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그래서 이렇게 쉴드를 친다고나 할까요? 방어막을 치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자신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 만한 사안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본다면 청와대 정무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민정 라인이 적어도 집권여당 민주당의 핵심들하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자칫 하다가는 논란이 크게 확산돼서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네.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불과 1년 전만 같았어도
힘으로 눌렀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현 정권이 한 1년 한 3, 4개월쯤 남은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은 힘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원전 폐쇄 관련한 자료들을 혹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여러 고위직, 전직 고위직이 구속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렇죠. 영장이 청구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네. 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산자부 공무원들도 이제 여럿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네. 고발도 됐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식 자료를 444개나 되는 이 자료를 폐기하면서 본인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수년, 20몇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공자료를 폐기했을 때 그 폐기한 사람이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지, 옷을 벗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심지어는 연금도 하나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무릅쓰고 이 사안을 실행을 했다. 자료 폐기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형사고발이 되고 나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가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기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정권이 이제 임기 말로 왔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폭발력 있는 진술과 증언들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 원전 수사 관련해서 결국 칼날이 만약에 이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까요?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원전 지금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날린 돈, 탕실한 세금, 네. 우리 예산이 약 한 6천억에서 7천억쯤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조기 폐쇄를 함으로써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한수원, 그리고 가스공사 이런 책임자들을 추궁하다 보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걸 폐기했다? 네. 뭐 그런 바보나 아니면 그런 전응아 수준의 공직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구속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뭐 모든 게 다 박탈이 됩니다. 결국은 있는 그대로 진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도 하기 전에 또 이미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을 관련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진실을 뭉개고 밀어붙였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문미옥 당시 과기보좌관, 그 다음에 최이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이분이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 백운규 전 장관, 뭐 기타 등등 해서 7, 8명이 있는데 여기 더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산자부에서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던 행정관들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탈원전의 최종적인 결재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테면 권력 남용 혐의가 적용돼서 조사를 피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이 검찰을 왜 장악하려고 했는지도 이 사안과 연관돼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자신의 고향인 양산에 가서 조용히 잊혀지고 네. 싶다고 했죠. 네. 하지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네. 네. 퇴임하고 나면 필시 뭐 이 사안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탈원전 외에도 사건이 연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거기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검찰이 지금까지 정권의 눈치를 봐왔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은 오히려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 탈원전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또 마찬가지로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이게 정권 흔들기다라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은 통치행위다. 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네. 지금 이 민주당의 논리를 따르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4대 강도 통치행위입니다. 그럼요.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네. 거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문화체육부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 사건도 통치행위다. 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안이죠. 하지만 두 분 다 이 자신이 추구했던 주요 핵심 정책들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은 영어의 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이 사안은 국민 세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7천억 원 정도가 날아간 네. 사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상식이 있다면 봐라.
엄청난 세금이 손실을 입었고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연결됐을지 모르는 이런 기막힌 사안, 자료를 폐기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감사원이나 혹은 감사원장을 공격하려고 드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되물은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던 결과 자료가 보도자료, 결과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사를 했고 지금 민주당이나 정권 측에서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이번 감사 그리고 이번 감사 이후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이게 대통령 혹은 이 정치에서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감사원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네. 네, 여러 차례 아주 반복해서 강조를 해놨는데 네. 철저하게 정책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배제한 채 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격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관련 자료는 수사 참고 자료로 송부한다는 내용도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이 구두로도 얘기했고 감사원에서 올려놓은 이 홈페이지에 이 자료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료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을 했고 공무원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이 수사를 할 필요성이 명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박하하지 않았느냐? 네. 근데 왜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하느냐? 네. 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수사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자, 추미애 장관의 말은 틀렸습니다. 네. 과거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치죠. 예. 네. 그것이 지금의 감사 결과와는 동일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네. 감사 자료에는 불탈법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으로 민사사건처럼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누군가가 고소하거나 그런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의 독립된 감사기관이 나가보니까 이거는 증거인멸했지. 진술 번복했지. 그 다음에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일 추진된 게 명확히 보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다 사실 적시하고 이거는 사안별로 직권남용, 이거는 업무방해,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 다 적시해서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거 사건과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이 로데이터를 추미애 장관이 아마도 안 봤을 거예요. 만약에 봤다면 애써 무시하고 그저 윤석열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추미애 장관을 보고 있느라면 저분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구 여권 인사를 아침에 좀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뭐 추미애 장관을 두고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거 그거는 멘탈이 좀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 시각은 당연히 보일 수 네. 있는 시각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네. 상식적인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 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이 민주당의 공격에, 추미애 장관의 공격에도 결국은 당당하게 처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설 화법도 화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네네. 사람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 제2의 윤석열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감사원장님이 들으시면은 그렇게 뭐 썩 유쾌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네, 될 것 그런 같습니다. 뜻으로. 네. 자, 이번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호통을 막 쳤죠. 감사원장을 갖다가 국회에 갖다 앉혀놓고 이건 통치행위다. 당신 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뚝심 그리고 당당함으로 그냥 다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네. 네, 오히려 범죄 성립 개연성이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네.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이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그런 돌직구 스타일, 당당한 스타일, 이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네. 오버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 원장은 이번 원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도 좀 뭐랄까 좀 반박을 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죠. 이번 감사는 유례를 찾기 힘든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랬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통 무슨 말 하는지 비서실장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까봐 오히려 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들이받은 거죠. 감사원은 독립기구고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 기관이니까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최 원장을 임명할 때 어땠습니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 이 정부 사람들이 이 그의 꼿꼿함을 칭송했는지 이제는 좀 이제 체감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180도 돌변해 갖고 최 원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꼴이 아니죠. 예.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어떻게 물론 뭐 정치가 늘 표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이제 대중들이 실망을 하고 정치를 뭐 굉장히 터부시하는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그런데 집권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네, 그럼요. 뭐 인권, 뭐 그다음에 뭐 평화, 뭐 맨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만 했죠. 근데 네.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종래의 정치권이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뒤통수를 맞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네. 그렇게 180도 표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이 지난 3차례 선거를 이겼다. 네, 그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이 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 감사원장도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이 범보수 진영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 총장이 혹시 정치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혹시 최재형 감사원장도 정치행보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네. 이런 그 차기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최재형 감사원장을 아무도 그 어떤 여론조사 네. 기관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내심 이분을 만약에 여론조사에 포함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가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조금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차기 주자 지지도를 확보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지지율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것을 가져올지 아니면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표를 가지고 올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네. 자, 그 기대치가 이제 어느 쪽으로 반영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도 달라질 거고 네. 각 정당이 느끼는 온도도 굉장히 차이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최 원장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최 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까지입니다. 자, 그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임기를 채우고 나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죠. 네. 다만 이제 윤석열의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네. 했었죠. 그런데 올해 10월달 국정감사에서는 뭐 임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를 고민해 보겠다. 이거는 이제 여의도식 언어로 표현하면 이건 정치를 하겠다. 정치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언어거든요. 자, 최 원장이 이제 지금보다도 더 국민적 기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차기 대선 출마가 열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조만간 이제 발족이 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죠. 공수처는 지금 검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안은 자기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은 검찰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도 수사할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에 여전히 갑의지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네. 감사원은 공수처를 상대로 해서 기관 감사와 예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수처가 발족이 되더라도 최재형 원장의 이런 원칙론을 가지고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한 번쯤은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임기 중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공수처 그러면 뭐 정권의 어떤 뭐 뒷배 혹은 정권의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정도의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칼자루를 휘두르냐? 최재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오로지 검사만 해왔습니다. 잠깐 변호사를 했었는데 변호사 생활조차도 체질에 맞지 않아서 다시 검찰로 돌아간 케이스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 생활을 쭉 성장해 오셨지만 어쨌든 감사원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4년의 임기를 채웠을 경우에 이분이 갖는 이 사법에서의 경험과 행정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재형 원장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앞으로 행보도 더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렇게 최 원장에 관심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 원장의 가족분들도 관심이 그렇죠. 생길죠. 최 원장이 부친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켰던 이 참전 용사였는데, 네네. 바로 최영섭 전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네. 너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92세인 이 최 대령이 지난 5일 전사자와 순직자 자녀들에게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2018년에도 했고 노병의 행보가 눈길을 끄는 게 보이는데요. 네, 애국자가 그 마음까지 따뜻하다고 하면 존경받을 만하죠. 네. 올해 이 92 되신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님 최영섭 전 해군 예비역 대령, 바로 이런 부분이 더해지기 때문에 최 원장을 바라보는 범보수 진영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최 대령은 이제 지난 6월에 그러니까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지팡이를 짚고, 네. 워낙 이제 고령이시니까 그럼요. 지팡이를 짚고 선체로 주먹을 세차게 흔들면서 6.25의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혹시 유채린 기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불러주시는 건가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면서 이렇게 막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주먹 쥐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네.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매우 이제 뭐 어린 시절이었는데, 자, 이런 노래에 대한 그 나름의 애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최재형 원장을 다시 보게 되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최재형 원장, 당연히 공직자로서 애국하는 방법, 공직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을 네.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자, 공직자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직이라는 거를 수행한다는 것은 직을 걸고라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또 권력을 쥔 자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네. 네, 아마 이런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가장 충실하게 하는 분이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띄우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을 그럼요. 해줘야 됩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정권의 외풍, 또 집권 여당의 외풍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적 성원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혼자 좌절하는 일을 겪는다고 하면 범보수 진영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최 원장이 만약에 대선에 도전을 한다면 92세의 노병 최 원장의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많은 표를 최 원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얄궂은 생각까지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까지는 가정입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탈원전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짚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대현TV에 오시면 네. 아주 충실하고 토실토실하게 살을 붙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현TV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좋은 내용, 편안한 방송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사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여야 상관없이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발표하는 중립적인 곳이겠죠. 이렇게 중립적인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탈원전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두려운 게 뭔지 꼭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공격에도 절대로 움츠려 들지 않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 파랗게 또는 까맣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대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